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빠져서 간밤에 걱정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격 강행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간밤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일 마감한 국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하락 출발했었다가 양전하면서 0.27% 오르며 2,57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권까지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기대감이 더해진 정유와 보험 업종이 상승부를 켜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26% 내린 725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개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 건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는 2.7%, 다우 지수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무려 16%까지 크게 빠졌고 시총 1위인 애플이 6%, 그리고 3위인 엔비디아 5% 넘게, 알파벳이 5%, 메타 5.6% 하락하는 등 빅테크주 전반이 5%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이 미증시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출발 상황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 미리 짚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면서 오늘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분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겠습니다. 김혜주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살펴보실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업종별 이슈에 따라 순환매 보이는 양상이었죠.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방산과 정유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0.27% 상승하면서 2,57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26% 하락하면서 72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2,097억 원, 기관이 1,428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4,242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개인이 565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빼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가 발생했죠. 한국 등 해외로부터 수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CPI에 따르면 올해 1월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53% 상승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처음으로 계란을 20톤 수출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KC피드가 12.59%, 체리브로가 1.5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AI 배터리를 식혀주는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AI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열 문제가 좀 과제로 뽑혔는데요. 액침 냉각 기술이 이를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서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공조는 20% 넘게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6%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핫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반도체주는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DB하이텍은 9% 넘게 올랐는데요. 또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2차 전지가 급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에코프로비엠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쉬어가던 자동차주 오르는 흐름 보여줬죠. 현대차와 기아 각각 0.41%, 2.24% 상승했습니다. 신고가 달성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약세를 띄었습니다. 3.9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방산주들은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감에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도 살펴보실까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KB금융은 1%대, 삼성화재는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5%,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주와 정유주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오일이 8.74% 상승 마감했고요. SK이노베이션 6%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했는데요. 9.3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이러한 발언에 투심이 악화되고 낙폭을 키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2.2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4% 급락하는 흐름이었죠. S&P 500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AI 투자는 긍정적이라는 월가의 분석에도 엔비디아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5%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폭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 마감 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선 이후 상승분을 기록했던 걸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었죠.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리 출시일이 연기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4.85%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고요. 알파벳도 4.52%, 메타도 4%대 하락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혼조세 마감했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그동안 미증시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 이어졌죠.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개장 전 이슈부터 장전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살펴주실 예정인데요. 방송 이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빠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이 개장 전에 이렇게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아마 이제 전일 미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빠졌어요. 정말 22년 9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좀 기억하시나요? 뭐 9월 달에 하여튼 선물 네.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 뭐 9월 달에도 22년 9월 달에도 사실 뭐 증시가 이렇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그쵸. 뭐 전반적으로 막 국내 증시도 막 사이드카 발동되고 이런 시기라서 네. 뭐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사실 이제 나스닥은 어느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쵸. 뭐 사실 이제 급락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폭락이 나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어제 나스닥을 그 미증시를 봤다면 네.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네, 조마조마해요, 지금. 지금 뭐 꼭 8시 반에 올림픽대로 같은 느낌? 그 오늘 꽉 막혀 있나요? 오늘 그럴 것 같아요. 어제도 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는 우리 증시를 보면은 네. 뭐 이게 등락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계속 루즈하다. 사실 시장을 보고 있어도 할 게 없었어요. 그쵸. 시장을 브리핑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뭐 반등했다가 조정 나왔다, 반등했다 조정 나왔다. 계속 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뭐 지루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근데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예측하기로는 사실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쇼크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미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폭락은 사실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상승분에 빗대어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예견돼 있던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똑같이 급등한 건 맞지만 뭐 상승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 상승할 때 우리가 보셨겠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네. 근래 나스닥이 뭐 급락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사실 제한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물론 기술주들 위주의 좀 하락세가 연출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장전에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네. 테슬라 지금 뭐 담아야 되느냐 네. 뭐 이렇게 테슬라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 빠졌어요. 지금 테슬라가 사실 그 전일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기술주 네.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13%가 지금 빠졌어요, 장중에.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메타 이런 기업들은 5%대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사는 건 좋아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세계적으로 또 제가 뉴스 보니까 네. 폭스바겐의 또 차량 인도량이 또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악재들을 모두 담고 있고 네. 그리고 증시까지 안 좋으니까 이런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고점 대비 거의 40% 넘게 빠졌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알아야 네. 될 게 네. 저점 대비 그럼 몇 프로 올랐을까요? 저점 대비 굉장히 몇 많이 프로? 올랐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지금 예. 분할 매수 가능한가요? 그렇죠. 지금 진입을 하고 싶으면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진입하고 주가 또 여기 추가 조정 나오면 추가 진입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그 미증시는 어쨌든 등락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테슬라에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상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나눠서 내가 3번이다, 5번이다 진입을 할 것 같으면 처음 진입하는 비중은 굉장히 축소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사실 이 축소를 한다 그래도 뭐 주가가 상승하면 사실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첫 진입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엄청 컸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요즘 SNS 같은 거 보면은 네. 몇 년도에 테슬라 1억을 샀다면 현재 얼마 뭐 이런 게 네. 많잖아요. 많죠. 막 25억이 됐다, 30억이 됐다 이런 게 많기 네. 때문에 요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세금 같은 구조는 뭐 이해를 하지도 않고 네.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도 낙폭이 컸고 테슬라도 네. 낙폭이 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무작정 진입해서 기다릴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그쵸. 진입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는 뭐 약수익이나마 좀 빨리 회전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또 저가 네. 매수세 한번 들어오면 또 강하게 반등해 주는 흐름 있잖아요. 그럼 네. 저번에 이제 위기가 한 번씩 왔을 때마다 결국 그 위기가 기회였나요?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장담할 수 지금은 없나요? 이 네. 트럼프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뭐 경기 침체도 그렇고 뭐 지금 달러도 약세 좀 눌림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이게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기술주들은 네. 사실 장중에 반등할 때도 엄청 크게 하고 그렇죠. 급락할 때도 크게 급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개념을 접근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첫 진입은 무조건 축소. 그 다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면은 지금 뭐 미증시에 있는 상장돼 있는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좀 공략하기가 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미 증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왔죠. 이럴 때일수록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적게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어떻게 장전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꼼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개장전 이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기술주들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건지 또 정유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유주가 일단 근래 들어서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했고 우리가 정유주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쵸. 굉장히 바닥인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럼 오르지 않은 건가요?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아직 상승폭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기술주들이나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접근하기가 에이, 쉽지가 않다 그럴 이렇게 것 좀 같아요.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이렇게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사실상 조금 뭔가 모멘텀이 좀 형성돼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네. 사실 방산 업종이에요. 네.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했고 네. 방산이 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럼 네. 방산도 지금은 당장은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이슈가 돼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좀 그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뭐 지금 시장 급락에 따라서 네.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정유주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에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그럼 같아요. 정유주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석유화학 그 중국이 기존에 독점하던 이 러시아 제품이 앞으로 이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체적인 핵심 광물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뭐 모든 이제 생산되는 물품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이 사실 이제 저가 공세를 계속 했던 반면에 실제로 지금 그거를 그 미국이 뭐 제재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좀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러시아다.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값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글로벌 시장에 쏟아진다. 이게 결국은 아래에 나와 있지만 세계 1위인 만큼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다 보니까 1위인 만큼 이 LNG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국 정유 그 석유와 이게 한국의 수혜가 가장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 EU에서는 뭐 두 번째로 이제 이란 제재 강화도 시장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제로로 이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제재하고 이란 제재에서 두바이보다 배럴당 뭐 싸게 그 중국이 지금 우회하고 있던 것들을 루트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굳이 중국에 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관세 붙지. 관세도 다른 국가보다 더 붙는데 굳이 중국의 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중국의 그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주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이겠죠 당연히.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은 중국에 LNG 등을 수출했고 중국은 미국에 태양광 패널 등을 팔았다.
결국은 이제 태양광을 팔고 그 LNG를 수출했고 이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중국 봉쇄를 내세운 만큼 이런 교역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국내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 이제 품질이 안 좋아도 너무 이제 저가 패널,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은 너무 저가 공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이제 패널 수입이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특히나 태양광이나 정유 이런 쪽은 가장 많이 한국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은 대표주죠. 정유 대표주 이렇게 세 종목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근래 들어서 정말 급등주 중에 하나였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급등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렇게 재료가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냥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박스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에서 바닥일 때 그 박스권이 상대적으로 상단 박스권이 아닌 하단 박스권일 때 매집 충분히 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상단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2차 저항 때, 3차 저항 때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박스권 상단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S오일. 자, S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래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 반면에 좀 전에 설명드린 박스권 상단을 현재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 앞서 뭐 같은 맥락에서 이슈들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건 사실상 바닥 매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GS 보시면은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 실제로 지금 그 쌍바닥 구간에서 근래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정말 뭐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아 올려주는 이런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짧게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뭔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지금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은 배제하시고 좀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가 정유 관련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어제 러시아 정유 공장이 손상됐다는 소식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우리 시장 정유주들 좀 크게 시세를 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매장량 1위인 만큼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이 러시아 제품 수입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정유업계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관련주들 미리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바닥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저항대까지 상승할 가능성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S오일의 경우에는 최근 시세 흐름 굉장히 좋았죠. 주목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의 경우에는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아직 상방 열려 있고요. 반등의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만큼 짧게 또 진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살펴주셨는데요. 이 세 종목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이 나중에 추가 시세를 줄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비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테마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재료가 있는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업종이 사실 근래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네. 뭐 트럼프 관련주들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과연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난 이후에 네.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래 들어서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BMW나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가 상용화가 된 뭐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좀 시세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쉽게 봤을 때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음. 로봇이라는 산업은 지금 어쨌든 저출산과 맞물려서 네.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좀 저평가주들이 아직까지 좀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오.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상방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주가야 사실 뭐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30,000원짜리 갔는데 30,000원까지 갔는데 이게 뭐 2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걸 저평가라고 하지 않고 네. 이 기존의 3만 원도 사실은 그 시대에 대비했을 때 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로봇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개화는 했지만 네. 실제로 지금 막 경쟁하는 구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음. 뭔가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대폰처럼 네. 막 굉장히 엄청나게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그쵸. 산업은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국가별로 중국도 지금 AI라든지 로봇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우리 양회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양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의 산업을 막 이렇게 주장창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시대가 정말 로봇 시대가 도래되고 로봇이 앞으로 시장을 뭐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로봇이라는 하나의 산업도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재료가 있을 때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조금 좀 길게 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증시에 우리가 길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증시가 언젠가는 사실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분할 매수 개념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이슈는 아니에요. 현대차가 생산 공장에 이제 로봇을 배치를 하는 거죠.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올뉴 아틀라스 이게 그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 학습 과정을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이게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아래에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기업들도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결국 지금 대기업들이 그 중소형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그 인수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런 이유가 R&D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업은 뭐죠? 기업은 뭐 때문에 투자를 하죠? 이윤 때문에 투자를 그렇죠. 하죠. 네. 영리 목적에서 투자를 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이런 대형사들이 사실 세계에서도 대형사죠. 근데 이런 대형사들이 사실 이 산업에 굉장히 큰 폭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많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에 이렇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번에 이제 그 LG전자도 작년 3월에 보시면은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작년만 해도 뭐 감속기다, 모터 기업이다, 무슨 기업이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뭐 CS를 기반으로 굉장히 급등하고 사실 이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주도 업종으로 올랐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가장 이제 뭐 정말 수혜주들, 정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외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들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이랑 제우스 그리고 뉴로메카라는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근래에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또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정 이후에 그 CS2023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고요. 큰 폭의 조정 이후에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린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저항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좀 쌍봉 부근이죠. 이런
그 더블탑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일단 조정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하락 파동이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반등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입을 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이 반등 폭이 이번에 그 증시로 인해서 사실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처음에는 우리가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파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고 봤지만 지금은 또 증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으로도 또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기가 차트상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오늘 개파락 나왔죠. 지금 현재 장이 개장하면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 증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푸드테크 관련해서 좀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고 실제로 뭐 국내에 뭐 많이 알려지기로는 교촌치킨에 이제 닭튀기는 로봇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푸드테크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나온 구간 마찬가지 조정 나온 구간에서 조금 더 저점 한 25,000원 부근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접근해 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로봇 관련 테마에서 만나봤습니다.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산업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죠. 큰 폭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도 뛰어들고 있는 만큼 로봇 산업 관련해서만큼은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오르지 않은 앞으로 상방에 열려있는 종목 3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로보티즈, 공략해서 실제로 팍스통신망에서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바로 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조정 이후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 로보티즈 공략하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공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우스 살펴보셨는데 반도체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차트상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현재 개파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된 이 종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뉴로메카 살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푸드테크가 또 주목을 받는다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관련 주죠. 해외에도 현재 진출해 있고요.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세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다양한 공략법과 가이드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개장 이후 공개되는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락과 함께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523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마감 상황보다 46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2.21% 좀 더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709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을 합해도 200종목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내리는 종목이 거의 2,000 종목이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 지금 모든 종목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SK하이닉스는 2% 넘게, LG엔솔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HLB그룹만이 오늘 1%대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살펴보면요. 그래도 외국인이 현재 매수 전환해주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오늘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다들 보셔서 하시겠지만 네. 일단 그 오늘 개파락이 한 2% 정도 출발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오늘 증시가 그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어쨌든 지지라인 좀 무너뜨리는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오늘 반등 못하면은 당분간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앞서 말씀 주셨는데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락 종목이 엄청 많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증시도 부장에서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사실 예측이 근데 이제 홍콩이나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 또 강하게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 지금 대응해야겠죠. 어쨌든 종목이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하락 종목이 지금 2,300여 개가 나온 것처럼 종목들이 대부분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상승 섹터를 보시면은 그 사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만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사실 이제 주도 업종들도 부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봤던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어차피 다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개파락 시작을 했고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은 맥락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개파락 이후에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뭔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앵커님은 지금 오후장 어떻게 혹시 예상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래도 출발 상황보다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미 증시가 이렇게 좀 크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크게 빠진다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오늘 그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수가 바닥을 좀 다시 한번 오후장까지 살펴보다가 지수가 바닥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수가 좀 단단하게 바닥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대응이라고 하면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종목 대응밖에 없겠죠. 네. 종목은 조금 이제 뭐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증시를 잘 보셔야 돼요. 증시가 바닥을 다시 한번 그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지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바닥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유리하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더 빠지면 더 빠지는 대로 물을 타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어쨌든 추세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증시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못한다면 또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는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은지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방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죠? 자, 일단 그 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에도 퀴즈 산업에 한 60조 원, 퀴즈 산업이 한 60조 원대로 성장할 거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로봇을 이야기를 할 때 음. 그 저출산을 좀 다뤘잖아요. 네. 그 국내 특히 이제 국내는 그 대한민국은 더욱 지금 뭐 심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출산이 네. 이게 이제 뭐 저출산의 그 시대에 과거에 막 사람이 많던 시대도 제가 살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사니까 실제로 이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음. 번화가라는 데 나가면 네. 정말 뭐 바글바글했거든요. 어. 정말 많았어요. 네. 당시에는 뭐 경기가 뭐 IMF 직후니까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IMF랑 빗댔을 때 그렇게 네. 뭐 좋다 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파이가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한 반에 막 4, 50명 되지 않았어요? 4, 50명에 네. 막 8반, 9반, 10반 이렇게 맞아요. 있었는데 막 12반까지 있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요즘에는 뭐. 한 반에 뭐 적게는 12명 뭐 이렇게 있는 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시골 같은 데는 네. 한 반에 학년당 한 반이 있고 학급이 맞아요. 있고 네. 그 몇 명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그래서- 이런 저출산이 좀 심각할 것으로 계속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왜 저출산 산업은 앞으로 성장을 할까요? 제가 아까 기업은 뭐라고 했죠? 이윤을 추구한다. 영리가 그렇죠. 목적이다. 그 영리가 목적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 근래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키즈테크, IP, 뭐 글로벌 시장에도 이렇게 진출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발을 넓혀서 해외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거 보세요. 한국 저출산의 60년 뒤 인구 반토막된다. 이 OECD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예요. 그렇죠. 그죠? 먹고 살기 힘들고 실제로 뭐 교육비라든지 사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모 입장에서 네. 근데 사교육을 시키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금 그 근로 임금을 따져봤을 때 수준을 따져봤을 때 이 네. 뭐 물론 잘 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준수한 수준의 사실 급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교육 비용이 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자녀를 놓으면 이런 걱정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예전 같으면은 많이 놓고 잘 키우자가 사실 이제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요즘은 뭐 적게 놓고 완벽하게 키우자가 사실 트렌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하면서 이제 대부분 또 다들 고려를 하시고 네. 그게 사실 뭐 한 달에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네. 한 달에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교육 시키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을 바에 돌리는 게 맞는 거고 네네네. 시간이 남는데 그죠? 네. 근데 대다수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어요. 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주택 비용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집도 사실 우리가 뭐 한 10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다고 해서 집 사기가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뭐 서울 경기 기준으로 수도권 네. 기준으로는 쉽지가 않아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2082년 전체 인구 58%가 고령화란 말이에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82년 같으면은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긴. 그죠? 네. 많이 남았는데 네.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게 결국은 지금 보시면 OECD는 한국이 그 출산율을 1.1명까지만 끌어올리면 지금 0.6인가 그렇잖아요. 0.6인가 0.7인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제 1.1명까지만 끌어올리면 2070년까지 GDP가 12%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도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로봇 시대다 뭐다 해도 어쨌든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많은 뭐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 정부에서 노력하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또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종목이 뭐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리고 힌트 보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고요. 그만큼 뭐 굉장히 많은 침체기를 겪었는데 근래 들어서 뭐 엄청나게 호재와 그리고 캐릭터 산업이 해외에서 굉장히 뭐 많은 판매 그리고 해외 진출하면서 기대감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고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다. 최근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 MOU를 체결했고요. 중국 및 해외 IP 시장에 진출을 했고, 여기서 지금 실적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실적도 기대가 된다. 지금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의 캐릭터를 비교 대상이 과거에는 뭐 사실 국내에 뭐 이렇게 몇 안 되는 그 캐릭터들이었는데, 근래는 이 기업과 비교하는 캐릭터가 디즈니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뭐 산리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뭐 네임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사실상 뭐 이런 실적들 때문에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뭐 100몇십 개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애들이 다 모으려고 하니까 파산 그렇죠. 뭐 등골이 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성인들도 많이 요즘은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그 바닥 구간에서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수급 이렇게 뭐 아까 우리가 뭐 거래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하단 박스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몰렸던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인 행보 이후에는 일단 상승이 짧든 크든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상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 이후에 저점 기준에서 많이 또 급등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도 지금 뭐 소폭 조정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캐릭터 관련주들 중에서는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 가장 많이 급등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 전반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 현재 나오고 있고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진입을 해서 또 시장이 좋아서 반등할 때 바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짧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실제로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려면은 팍스통신만 오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을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저출산 관련주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키즈 산업이 계속해서 프리미엄화되고 있죠. 예전과 다르게 한 자녀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의 투자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대장주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같은 해외 IP 시장에 진출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장기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몰리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캐릭터가 디즈니와 산리오를 넘어서는 이 주목받는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차트 구간으로 봤을 때도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함께 대표님과 공략을 해보시면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움직일 때마다 같이 좀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가이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저출산 관련주에서 챙겨가시고요. 오늘 살펴봤던 정유주들, 로봇주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기점에 놓여있는 국내 증시 시장 상황까지 실시간 브리핑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